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필수 교육 제1교시 농업정책자금의 이해 및 활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농협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공부할지 전체 교육 여행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바로 여기 출발점인 1교시 농업정책자금 시간입니다. 이어서 2교시에는 든든한 보증서 역할을 하는 농신보에 대해 알아보고요. 3교시에는 내 돈과 대출을 어떻게 맞출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4교시는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배우고 5교시에는 가장 중요한 대출 상환 계획을 다룹니다. 마지막 6교시 종합실습과 질의응답으로 오늘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 1교시에 배울 핵심 목표들을 살펴볼까요? 갈 길이 멀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첫 단추를 꿰어보시죠. 첫 번째, 대출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을 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자금 대출만의 특별한 특징과 여러 종류를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싹 정리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의 알맹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행문을 열고 들어가서 통장에 돈이 꽂히기까지의 정책 대출 프로세스를 실전처럼 알아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Q&A 시간으로 1교시를 꽉 채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귀농 정착의 핵심이 뭘까요? 멋진 스마트팜? 최신식 트랙터? 아닙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대출받는 건 마라톤의 시작일 뿐 성공적인 정착은 잘 버는 계획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버티는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수익이 나기도 전에 첫 해에 돈을 다 써버리는 1년차 집중 투자를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럼 버티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계획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1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꿈꾸기보단 정착기에는 생존, 성장기에는 소득 증대, 성숙기에 자산 형성이라는 현실적인 계단을 밟아가셔야 합니다. 2단계는 금융 안전망 구축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다치면 어떡하죠? 이때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생명줄이 바로 기초적인 저축과 보험입니다. 3단계는 보수적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는 매출은 항상 최악을 가정해서 낮게, 비용은 생각보다 더 들 테니 넉넉하게, 그리고 내 생활비는 아주 깐깐하고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1. 대출이란 뭘까요? 대출은 내 돈이 아닙니다. 원금을 빌리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가끔 이걸 나라에서 거저주는 보조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또한 청년 후계 농에 선정되었다고 정부가 바로 돈을 쏴주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비싼 이자 대신 싼 이자 1.5%만 내도록 차액을 보존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일반 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이 농업정책자금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 받을 때 1년에 버는 돈 대비 빚이 얼마인지 따지는 DSR, DTI, RTI 같은 숨막히는 금융 규제들, 정책자금에는 이 규제들이 미적용됩니다. 농업에 제대로 투자하라고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장기 대출의 금리가 낮다는 엄청난 장점 뒤에는 행정기관 시군구와 금융기관 농협 양쪽에서 깐깐하게 이중관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 서류가 산더미고 딴 데 돈을 쓰지 않았는지 사후관리도 아주 엄격합니다. 후계농 도장 받았다고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니 은행 사전 방문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럼 농업정책자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진열대를 쓱 살펴볼까요? 첫째, 농축산경영자금입니다. 비료나 농약 살 때 당장 필요한 농업경영비 일부를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빌려주는 단기 자금이고요. 둘째, 귀농창업자금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창업을 하거나 집주거 공간을 구할 때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무기, 후계농 지원자금입니다. 유망한 청년 농업인들을 종합적으로 팍팍 밀어주는 자금이죠. 마지막으로 농업종합자금은 규모가 꽤 커진 기업형 농가들이 시설을 대규모로 고칠 때 쓰는 자금입니다. 자, 이제 3.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의 스펙을 쫙 뽑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 3년 이하 초보분들입니다. 한도는 세대당 무려 5억 원, 이자는 1.5% 고정금리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5년 동안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내고 20년 동안 천천히 원금을 갚아나가는 25년짜리 든든한 대출입니다. 이자도 1년 뒤부터 내는 후취 방식이라 숨통이 확 트입니다. 그럼 이 귀한 5억 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먼저 농지나 축사부지를 사거나 3년 이상 빌릴 때 쓰는 임차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 매달 내는 월세로는 못 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같은 영농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개보수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직접 기른 작물을 보관하고 가공하는 시설도 가능합니다. 땅과 시설 말고도 쓸 곳이 많죠. 축산하시는 분들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축을 사들이는 가축 입식비로 쓸 수 있고요. 농사에 꼭 필요한 농업용 1톤 트럭 구매에도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단, 탁송료나 취득세 같은 세금 빼고 순수 차량 가격만 지원됩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 종자, 비료 구매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빨간 펜 드셔야 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융자 제외 대상입니다. 첫째,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끼리 땅을 사고 파는 계약서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후계농 선정되기도 전에 성질 급하게 내 돈으로 다 사놓고 영수증 들이밀면 대출 불가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 안 됩니다. 무조건 지원자 본인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연체 중이거나 파산회생 중인 분들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차감 규정, 현장에서 제일 많이 우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총한도가 5억인데 만약 아내분이 예전에 귀농대출로 1억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도는 4억으로 깎입니다. 부부는 서류상 세대를 분리해서 주소를 딴 데 둬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간주해서 한도를 깎습니다. 중간에 빚을 다 갚아버려도 한번 깎인 한도는 절대 부활하지 않으니 가족대출 이력부터 꼭 확인하세요. 대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라 돈이라 감시가 철저합니다. 농사 지으라고 돈 줬더니 몰래 다른 직장 다니거나 투잡 뛰거나 트럭 사서 개인 놀러 다니면 부정수급입니다. 농사를 포기하거나 몰래 땅을 팔아도 중도 회수 사유입니다. 이거 걸리면 당장 대출금 전액을 무시무시한 연체이자로 다 토해내야 하고 5년 동안 나라 지원금은 얼씬도 못하게 되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접어야 하면 어떡하죠? 다행히 가족에게 빚과 사업을 넘겨주는 사업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농사를 물려받을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시군구청에 가서 제가 승계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시군구에서 이 사람이 농사지을 자격이 되나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 뒤 대출을 해준 농협은행에 통보해줍니다. 세 번째 단계로 농협은행에서 넘겨받을 사람의 신용이나 갚을 능력을 심사한 뒤 통과하면 남은 대출 채무를 안전하게 넘겨받게 됩니다. 자, 이제 완벽한 실전입니다. 내가 은행문을 열고 들어가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까지 정책대출 5단계 프로세스를 눈앞에 그려봅시다. 1. 사전 방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제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지 마시고 은행에 먼저 가셔서 내 신용은 어떤지, 대출은 얼마나 나올지 사전 상담부터 진행하세요. 2. 대출 신청 단계입니다. 은행에서 내 가족 대출 조회도 싹 해보고 감정평가사 보내서 땅 가치도 매겨보고 농신보에 보증서 끊어달라고 심사를 의뢰합니다. 3. 약정서 작성 단계입니다. 대출 금액이 딱 확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전체 과정 중 가장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4. 대출 실행 단계입니다. 드디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공사나 거래 전에 미리 받는 사전 대출과 다 끝나고 받는 사후 대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5. 돈 들어왔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사후 증빙 단계가 남았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송금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서 저 이 돈 목적대로 똑바로 썼습니다 하고 증명해야 진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방금 4단계에서 언급한 대출 방식, 사전 대출과 사후 대출이 어떻게 다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전 대출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 돈을 지불하기 전에 견적서나 청구용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이 돈을 먼저 쏴주는 겁니다. 부동산 살 때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잡을 수 있으면 100% 사전 대출이 가능해서 내 생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후 대출은 말 그대로 일단 내 돈이나 외상으로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영수증과 영수용 세금 계산서, 시청 실적 확인서를 들고 가면 확인 후 일시불로 대출금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 오시면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보시는 질문. 그래서 소장님, 제한도 얼마 나와요? 계산 공식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담보가액 X LTV 마이너스 선순위 금액.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담보가액은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쓴 매매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은행에서 깐깐하게 매긴 감정평가액 기준이고, 이건 보통 매매가보다 한참 낮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거나 세입자 임차보증금 선순위 있으면 그만큼 또 한도에서 빼버립니다. 머리 아프시죠? 실전 계산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질문. 매매가 1억 2천만 원짜리 땅 샀습니다. 대출 100% 나오나요? 자, 은행 감정가가 1억으로 나왔습니다. 대출 인정 비율 LTV 75%라고 하고 선순위는 0원 칠게요. 그럼 1억 X 75% 빼기 0원 네.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이 아니라 7,500만 원입니다. 이래서 매매가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족한 4,500만 원은 내자 부담을 넣거나 농신보 보증이나 타담보를 끌어와야 하니 무조건 덜컥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은행에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1교시 정책자금 활용 전략 교육을 마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성공적인 영농 정착 이루시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